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좀 하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설명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설명회는 원래 강대 마이맥에서 이제 다른 내신 과목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학원 측에서 이제 현장 참가자 수가 너무 적다라고 해서 일단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한 자료가 아무래도 지금 학기 초에 더 유용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자체적으로 밴드에 급히 공지를 드리고 가능하신 분들만 모셨고요. 그리고 영상은 가능하면 어쨌든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목생이 더 말씀을 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상반기에 진행하는 고교 선택 설명회에서 언급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감히 생략을 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또 어렵게 지금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질의응답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한 40분 정도 좀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특별히 불편하신 점이 없다고 하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채팅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저는 네, 소개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제 밴드 통해서 일단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뭘까요? 네, 저희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 학원 관련 경력으로 대신하겠고요. 저는 이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서성 정도 학교들을 기자 전형 또 학생 종합 전형 가는 친구들과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대치동의 특성상 이제 한영외고 친구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설명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제가 하고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주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마 다른 설명에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시차가 날 수 있겠죠. 여기 뭐 이제 17년, 18년 졸업생이 벌써 3년, 4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이제 크게 5가지인데요. 다른 내용들은 아마 이전에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과목생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부분 일단 스카이 학부 리뷰 한영외고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 이제 주로 이제 1학년이 되겠죠. 예비 고1 입장에서 어떻게 한영외고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학부 리뷰를 좀 보면 제가 아마 일전에 그 대원 한영용 영상을 좀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우선 이제 요거는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통계를 낸 내용인데요. 한영외고는 이제 여기 위치에 가 있죠. 7등에 들어가 있고 이제 뭐 21명, 21명에서 이제 20명대를 넘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한번 지금 한바탕 파란이 일었었는데 5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지금 20명대를 보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수시 배치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 블라인드 이전에 결국 이제 한영외고라는 것이 갖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의 위상이 있는데 그 위상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시로 보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수시로 한 30명 이상을 꾸준히 보내는 학교들, 뭐이 위의 학교들이겠죠. 이제 하나고, 외대보고, 대원외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원 대비로 보면 사실 민사고도 뭐 거의 30명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보통 A그룹 그다음에 이제 20명대를 보내고 있는 나머지 학교들은 저희가 B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신대를 약간 보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요소는 이제 생기부 블라인드가 실시됨에 따라서 표준 편차도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인지 이제 확정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결국 이제 성적의 표준 편차를 보고 이 학교의 학력 수준 얼마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가를 확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아주 잘하는 A그룹 학교들은 이제 보통 한 자릿수고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9 미만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다음 그룹이 보통 한 13에서 14 정도까지 10을 좀 넘어서 가는데 한용예고는 이제 대략적인 표준 편차 살펴봤을 때도 그 레인지, 한 10에서 13, 14 정도 레인지에 정하고 평균적인 표준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두 번째 그룹 정도로 저희가 일단 분류를 하고 이제 지원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합격자 수를 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영예고 자체 분석입니다. 이건 뭐 최근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난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학부모 대상 입학 설명에서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일단 서영고 합쳤을 때 1등급이 뭐 5, 2등급이 14, 3등급이 46, 4등급이 25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중복 합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그 2등급에서 예를 들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2등급 맞은 애 14명이 각각 다 하나씩 된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명이 뭐 서영고 다 된 애도 있을 거고 부대 하나밖에 안 된 애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중복 합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단순히 이제 그 합을 내셔서 뭐 이 정도면은 어디를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뭐 몇 등 하면 어디 가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5, 14, 40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럼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더해 보시면 뭐 한 65명 정도 되겠죠, 그죠? 65명 정도 3등급까지가 그럼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스카이를 갈 수 있구나, 스카이를 비교적 이제 원하는 과들을 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최근에는 4등급은 뭐 보통 고대나 이제 연대 하스 정도를 가는데 원하는 과를 골라서 간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 라인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서류 블라인드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린 게 아마 특정 대학에 꾸준히 지원자를 보내갖고 합격자를 배출해 왔다면 이 생기부는 그 대학에서 알아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눈에 있기 때문에 몰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영예고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에 대부분 지원자를 많이 보내왔고 또 합격자도 배출해왔기 때문에 아마 대학 측에서는 한영예고임을 인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존의 그런 전략대로 선배들의 어떤 비슷한 라인으로 지원을 하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블라인드가 이제 올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류 블라인드 원년이었던 작년에는 어떤 불이익 혹은 뭐 이익 이것은 없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약간 하향 분위기, 18년 이후에는 좀 낮춰서 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요. 요건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학과별로 대략 어느 정도 내신 때 학생들이 쓰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만 갖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통된 지표나 일단 바로 감을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내신이기 때문에 먼저 내신을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뒷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신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비교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제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 사실은 이제 그 뭐 한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비교적 전년도 데이터를 잘 보존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세부적인 뭐 내신이나 아니면 뭐 그런 비교과 여부까지 알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 정도 자료들은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를 어떻게 썼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특히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입장에서는 요 자료만 갖고 이 학생의 상태를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 해석이나 해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수시는 우리가 6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6개 쓸 수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썼습니까? 우선 여기 이제 전반적인 내신대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3모, 6모, 9모 이렇게 보는데 이걸 통해서 대략 내가 어디쯤 갈 수 있다라는 라인이 나와요. 그러면 수시는 이거 이상으로 쓰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정시로 여기 나오고서 연고 인기학과를 갈 수 있는데 굳이 성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수시에서 이제 그렇게 가늠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정시에서 연고 인기학과를 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어떻게 됐죠? 일단 6개를 다 쓰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서성을 일단은 원칙적으로 안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부 이제 수능 후에 면접이 있거나 치러지는 서연고에 맞추게 되고요. 왜냐하면 수시 납치당하면 억울하니까. 정시가 이제 잘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서강대 2차는 왜 썼느냐? 이건 이제 없어졌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원서 접수는 9월에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수능 후에 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을 잘 봤다. 서강대 정도는 충분히 갈 정도로 봤다. 그러면 자소서를 안 내면 돼요. 그럼 이제 당연히 합격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수능을 생각보다 너무 못 봤다. 서강대도 가기 힘들다. 그럴 때만 2차로서 자소서를 그때서 내게 되면 이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짜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남죠. 카드가 남으니까 어떻게 한다? 연대는 이제 논술 카드까지 아예 쓰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여기 연대 논술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더 넣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경영 쓰기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봐서 소비자로 약간의 하향. 근데 사실은 뭐 소비자는 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하향의 의미는 없지만 약간 이제 심적인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 때에 상응하는 비교과가 있고 경영 경제 쪽으로 비교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 반면에 뭐 내신도 여기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시에서는 약간 서성 중간, 왼쪽 친구보다는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당장 뭐가 달라지나요? 밑에 보면은 일단 성대가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시로는 성대 글로벌까지는 갈 수 없다고 보니까 수시에서 이제 요 카드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일반 전형 사회는 뭐 약간의 이제 매팅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연대 화로 정해, 고대 계열 적합형 정해. 그래서 이제 연대 특기자와 고대 계열 적합형을 썼다는 건 역시 이 친구가 정시보다는 수능에서 연고대를 꼭 가려고 한다라는 걸 이제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연대 특기자와 서강대 정예가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특기자가 이제 영어 면접이나 영어 자기소개서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특기자 UD를 쓰게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영어 면접이나 영어 자소서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서강대 2차로 카드를 늘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2점대 친구들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2점대에서 이제 조금 더 살짝 2점 후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공통된 특징이 보이세요? 서울대가 전부 어문계열 쪽으로 빠졌죠. 어문계열 쪽 빠졌고요. 물론 이제 영문과가 정도 되면 사실은 2점 후반대에서 쓰기 힘듭니다. 영문과 상대적인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에서 어쨌든 어문계열 빠졌고, 이거 갖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아마 이 불문과를 쓴 친구는 뭐일 것 같다? 네, 아무래도 불어과 친구겠죠. 프랑스어과 친구일 거예요. 전공어를 살려서 쓰는 거고요. 이 오른쪽 친구는 뭐 여기서 이제 전공을 알 수가 없는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다른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외국어에서는 이제 자기 전공어 쪽 어문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뭐 언어학과나 국문과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국문과 잘 안 쓰는데 이제 언어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언어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내가 다른 모든 전공어 애들보다 다 언어학 쪽으로 낮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고 나는 원래 예를 들어 이렇게 불문과를 쓰고 싶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불문과를 이미 가져가면 차선책으로 언어학과로 트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마 내신이 2점대 후반인 걸로 봐서는 아마 차선책으로 약간 플랜 B로 썼다라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친구는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수능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쓰는 카드들이 좀 달라지게 이제 되는 건데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친구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는 어디일 것이다. 비교과 주로 언론 홍보나 미디어로 맞춰져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연고대도 일단 요네 둘은 좀 이제 이른바 이제 안정 지원 차원에서 불문과 어문계열을 쓴 거고 또 다른 전형으로는 약간 이 승부를 거는 쪽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특징이 또 하나는 이제 연대 유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어 면접이 부담될 때는 유디를 빼게 되죠. 차라리 뭔가 이제 Z 점수를 좀 산출을 해봐서 면접형으로 이제 쓰는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친구는 반대로 특기자의 언더우드가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 아마 이제 면접형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종에서도 하루가 아니라 핫수로 아예 안정적으로 좀 더 일단 연대는 붙고 보자라는 전략으로 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친구는 지금 고대 내 궤적을 특히 경영으로 썼다는 면에서는 친구 역시도 1순위로 준비해왔던 것은 경영 경제 계열이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시가 이 정도인데 왜 그러면 저기 서성을 저기 안 썼느냐? 수시에서 카드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 마지노선은 서성이 있는 이 친구가 주관적으로는 어쨌든 스카이가 안 되면 나는 재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위에다 그어버리면 어차피 이제 서형거 중에서 카드를 6개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 전략에서는 이런 두 가지 객관적 마지노선은 일단 정시 라인을 잡고요. 주관적 마지노선은 나는 여기까지 뭐 안 되면 재수할 거야. 이제 이 라인이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3점대 넘어갔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서울대는 약간 배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기가 떨어진 뭐 사학이나 철학 계열을 보통 약간 그냥 한번 써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쪽 친구도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언론 홍보 영상 준비했었는데 특기자는 일단 업무결밖에 없었으니까 중문을 썼구나. 이 친구 그럼 아마도 중국어과였겠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네. 이거는 아까 친구와 다르게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친구 여기는 이제 불문과를 그래도 꽤 여러 개 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업무 계열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일단 빼고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여기는 뭐 내신이 약간 차이가 있기도 있지만 일단 서울대 아예 안 썼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이제 서울대 카드는 제외를 하고 대신에 연세대 카드를 좀 안정되게 쓰는 형태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올해 입시를 꼭 끝내겠다는 약간 의지가 보이죠, 그죠? 고대를 3개까지 다 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계열적 합평은 정회를 쓰고 학업 우수형 국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도 정회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학부가 정외과보다 살짝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고대하고라도 꼭 붙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다음 3중후로 갔고요. 여기부터 이제 카드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한 3점 중반이 다시 넘어가면 연대 카드는 특기자 언더우드나 국제형 하스 정도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간혹 생활과학대학 중에 이제 비인기 학과들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성 비인기까지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서성을 좀 성대로 이제 마지막에 뜨는 걸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고려하셔야 할 요소는 이제 저희가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의지가 있기 전에는 잘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성대 이런 쪽을 유도를 좀 많이 하고요. 오른쪽 친구는 수능이 좀 아까 지금까지 아자 친구들보다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서를 이제 모두 쓰는 형태 그리고 학과 역시도 상대적으로 많이 비인기 학과 쪽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작년에 이제 이 고대 계열적 합평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이제 특기자와 계열적 합평이 모두 있다 보니까 이 계열적 합평 거의 다 사회과학 대학 학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대학 학과는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높잖아요. 일반고에서도. 그래서 이제 막 틈새를 노리다가 이 한문학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영애호가 한문학과 쓰는데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게 선택 과목 중에 한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이걸 믿고 반드시 쓰셨는데 생각보다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계열적 합성이나 비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과를 그냥 단순히 조금 인기가 비인기일 것 같다는 이유로 쓰시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4점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도 좀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이렇게 내신에 따라 수능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왔고요. 4점대로 넘어오면 이제 아무래도 연대 쓰기 좀 힘들죠. 연대 쓰기 힘들고 지금 여기도 이제 고대 특기자 국제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특기자 전형의 국제는 에세이가 좌우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내신 때에 관계없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적 합평에서도 약간 배팅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특기자 쪽으로 준비를 했던 친구구나. 고대 특기자, 한대 특기자, 인대 특기자 이런 걸 봐서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스펙을 살려서 섞어 썼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이런 전형은 조금 힘들겠죠. 이런 이제 라인업은 고대와 한양대 특기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영문과 사학과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보통은 사실은 국제학교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영문과를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 활동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예외적으로 사학 쪽이 괜찮았던 친구라서 사학과가 들어갔다. 이게 사학이 비인기라니까 덕분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사학이 실제로 이미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4점 중반 가게 되면 사실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서 이상 카드는 쉽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대도 썼지만 이제 사회계열이나 인문계열처럼 그냥 그쪽도 좀 쓰기가 힘들어서 그냥 학과별 중에서 비인기. 그러니까 학과별 전형 성대, 학과별 전형의 비인기는 계열별보다 오히려 좀 떨어지거든요. 컷이. 그래서 유학 동향을 썼는데 사실은 기대를 하지는 못했고 실제로 결과로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한문학과제의 비인기라고 질렀는데 또 이제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아래 학교들은 본인이 이제 본인이 원래 준비를 해왔던 정외국제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점 초중반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비 고3, 뭐 예비라고 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고3, 고2 입장에서는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레신을 유지를 해 가야겠구나. 그리고 플랜 A와 플랜 B는 어떻게 잡아야겠구나. 왜냐면 입시는 한 3년 정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지원 패턴들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후반부는 제가 작년 설명할 때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뭐 질문을 주시면 답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전공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건 역시 그 아마 과목 선생님들이 각 학원의 이제 내신 설명회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국영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내용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새로 인터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수학은 선배들보다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사회하고 과학을 예전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이 수행 평가가 1, 2학년 때는 발표를 해서 글쓰기였는데 3학년 때는 조금 시간을 줄여주는 글쓰기 위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마더텅이라는 이제 문제집 시리즈가 좀 추천이 나왔습니다. 사회 쪽에서는. 그다음에 과학 쪽에서도 이제 뭐 수행 평가 비슷한데 쪽지 시험이 어렵고 보고서 형식이 까다롭다라는 얘기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단위 수가 낮지만 방심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 5, 6 떠버리면 데미지가 크죠. 네, 그런 얘기들을 좀 꼭 해달라고 졸업생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인증은 제가 아마 올 1학년들부터는 폐지가 됐다고 전달 받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특기자 전형이 있을 때는 이제 일석이조였는데 사실상 특기자 전형이 사라짐으로 해서 큰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번 활동은 네, 뭐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뭐 본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해야지만 또 학교 갈 맛이 나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전략적으로 그 예정 정도, 최장 정도를 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고라면 사실은 자율활동량이 좀 줄여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생기부가 풍성해지는 면이 있는데 한영은 어차피 생기부를 잘 채워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생기부 때문에 학급 입원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하시는 1학년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자율 동아리를 기재할 수가 없죠. 물론 지금 고3과 고2들도 자율 동아리가 이제 동아리 이름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딘가 우회적으로 써주시잖아요. 동아리 어쨌든 뭐 자율 동아리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새로 입학한 1학년부터는 자율 동아리가 아예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비공식 동아리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인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인의 그 마이크를 키우고 계시고요. 겁니다. 제가 잘 못했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일단 그 진학하려는 수시에서 진학하는 학과랑
좀 관련성 있는 동아리에 일단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 해결책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저한테는 제가 잠시만요. 뮤트를 해놔서 그런가요? 저는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꺼져 있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동아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은 이 하이스피드가 굉장히 대표적인 인기 방과후 수업이었는데 이건 이제 국제학교나 영어 면접 때 굉장히 유용했어요. 사실 모든 외고 중에서 제일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언더우드 정도 빼면은 영어 면접이 사라질 것 같아서 예전만큼 인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정시반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상 운영은 수시에 맞게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나뉘어 있고 과학문화 사이드 분야별 신청 주제를 배운다. 그래서 성적 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학생 얘기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죠. 마지막 시간에 발표가 주어져서 자신의 진로와 신청 탐구를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생기부가 점점 기재되게 줄어들고 학교 안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과목들의 방과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평가가 좀 인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나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대회가 기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잖아요. 대학 측에. 고1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고2, 고3은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대회나 수상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서 이게 지금 고3이나 고2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무슨 수상밖에 적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에서 무슨 주제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사실 생기부에 지금 다 적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프랑스어 세특에 적힐 수도 있고 뭐 창체 쪽에 적힐 수도 있는데 다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수상 여부 자체는 이제 확인이 어렵겠지만 수상 실적이 노출이 안 돼서 그리고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에서 무슨 주제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대회 수상을 한 친구와 수상을 못한 친구의 생기부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상 콜렉터처럼 트로피 콜렉터처럼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이 상을 탈 수 있는 대회는 꾸준히 타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영은 상대적으로 대회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외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인이 역량 안에서 수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이문 같은 경우가 이제 한영의 양대 시그니처 중에 하나죠. 뒤에서 보실 이제 진로시마 스터디와 함께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1, 2학년 때 애들이 다 나가죠. 3학년 때는 뭐 국제학교나 정외과 가라지만 나가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 뭐 내가 경제 쪽으로 갈 거라면 뭐 무역 관련 주제로 뭔가 어떤 내용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주제 선정을 통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의유엔인데 그러니까 모의유엔이 이제 정회나 국제학부만이 쓸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영어 말하기 실력을 길렀다. 그럼 이제 뭐 영문과일 수도 있고 PT 능력이니까 경영학과일 수도 있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 신문을 편집 디자인했다. 모의유엔에서 편집국했다.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 UNEP에서 쓰레기 수송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다. 그럼 일단 뭐 UNEP가 되게 되면은 그냥 일단 뭐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로 또 혹시 본인의 뭐 가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쪽으로 연관지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유에는 정예국제 스펙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할 것인가.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 되시는 입장에서도 그 내용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심스죠. 진심스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 CSR, 당연히 이제 경영 쪽 친구들일 거고
그다음에 뭐 더 기자들, 이제 이건 뭐 미디어 쪽 관련된 건데 그렇게 1차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내용보다 특목고생이 바라본 특목고 배치 정책이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것이 교육학과 쪽으로 혹은 행정학과 쪽과도 연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성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많이들 이렇게 하죠. 이제 애들이 가서 이제 뭐 입시나 이런 걸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냥 친아이들끼리 모였는데 각자 가고 싶은 분야가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뭐 2021년 뭐 시사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한 활동 내용.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심스는 이제 1학년은 1년 동안 하고요. 2학년부터는 한 학기 하나씩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는 이렇게 그냥 진행하면서 본인의 흥미로운 분야를 탐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그 두 가지. 우선 입시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올해 1학년들부터는 이것이 교내나 아니면 이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교내 단체를 통해서 하는 활동들만 생기부기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크게 신경 쓰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올해 1, 2, 3학년들은 상대적으로 봉사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치한 계열이나 사회복지 쪽을 쓸 거거나 사범대 쪽 쓸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미 하고 계실 거고 2, 3학년은 1학년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있는 봉사 동아리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는 이게 딱 입시형으로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언제 이제 뭐 중간고사 끝나고 뭐 2주 이 정도 이제 가는 식으로 시간을 채우니까 그런 이제 루트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필로그입니다. 3학년들이 해준 얘기인데 뭐 대부분은 지금 다시 택할 것이다. 나는 중3이 되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제가 인터뷰한 친구들은 비교적 그 현역 때, 그러니까 고3 졸업하면서 입시를 잘 마친 친구들이고요. 잘 안 풀린 친구들은 이제 뭐 재종반에 가야겠죠. 재종반에 가서 물으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린 거라 일단 제가 지금 설명을 더 드리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연관 설명회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아마 이 학과별 자소서 써보기를 금요일 저녁에 진행을 할 거고 UIC는 하스와 ASD에 대해서 토요일 오전에 재학생 친구랑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주로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예를 들어 뭐 내가 한영외고 불어과다. 그러면 한영외고 불어과를 나와서 뭐 연대 유대에 간 학생을 매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제 케어 프로그램, 연관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3일절 날 이제 뭐 아무래도 외고니까 정외국제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여기 보는 것처럼 생기부 창체 쪽이나 세특 아이템을 좀 설계를 미리 하고 싶다. 그래서 요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요 특강이 있으니까 이건 원인학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인학원으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2, 3학년 대상들 생기부 설계 및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3 대상이고 송행님 에듀케이션 오늘 뭐 대부분 거기 통해 들어오셨겠지만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꼭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학원에서 내신 설명의 뒷부분에 입시 파트로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 오늘 현장 진행이 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선 온라인으로 제가 그 비전 공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유될 녹화 영상을 만들 겸 해서 진행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찾아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채팅창 통해서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전체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정 분한테 드렸네요.
녹화분은 제가 아마 밴드에 이번 주 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설명회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